안녕하세요. 김준환 TV입니다. 오늘은 그 인사조직론으로 아주 인기를 끌고 있고, 저도 그분한테 그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부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그런 최동석 소장님 인사조직론 그쪽에 이제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다가 제가 그저께 토요일 날 무슨 말 끝에 갑자기 유시민이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황우석 박사 이야기를 꺼내는데, 근데 그게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그냥 흔히 말하는 뉴스 떠도는 소리를 듣고 말한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 제동석 소장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마 교수할 때 그때보다도 더 많은 이제 제자들이 생기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함에 따라서 영향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 잘못하면 나중에 더 큰 인물 됐을 때 과거에 말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낭패 본 사람들을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분일수록 또 진실을 알고 말을 해야 또 좋은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동석 소장님은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 사태는 뭐 이미 다 결정 난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 사람은 말하자면은 논문 조작이나 하고 뭐 사람 됨됨이도 뭐 그저 그런 식으로만 알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진실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내가 또 이 유튜브를 찍느냐 하면은 그분이 이제 인사적 있는 그쪽에 들어가서 302강에 들어가고 제가 302강 블록체인 이런 거 하는데 제가 이제 시민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제 한박스 이야기 나가지고 그걸 듣고 이제 했는데, 제가 그래도 댓글을 다니까 또 소장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또 이제 댓글을 달아야 되는 댓글 달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황우석 사태라는 게 뭐 한 개인이 자기가 뭐 실력도 없으면서 뭐 잘난 척 하려고 이렇게 뭐 논문을 조작해갖고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게 워낙에 방대하고 이 끈으로 인해가지고 노광준 PD라고 있어요. 옛날에 경인방송국 PD였던 노광준이라는 분은 그한 400쪽짜리 책까지 낼 정도로 이렇게 많고, 또 이게 재판에 들어가가지고는 8년 동안 또 재판도 하고 이게 아주 또 등장인물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런 건인데 뉴스만 들은 사람들 그냥 황우석하면은 이거 뭐 논문 조작 이걸로 하면 끝나버려요. 프레임을 씌웠다 그러잖아요. 뭐 저기 이재명 씨 같은 경우도 그 사람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데 프레임을 씌워놔가지고 이놈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재명 하면은 그냥 사법 리스크 있지를 한다고 쌍놈 새끼들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황우석 박사도 그런 오해를 받고 또는 프레임에 불리지다 보니까 우리 최동석 소장님도 깜빡 확인도 안 해보시고 그러네 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도 되고 해서 이걸 해가지고 이분이 이걸 제가 조그만한 유튜브니까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이걸 해가지고는 그분이 나중에 보면은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걸 찍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황우석 씨는 한마디로 말하면 수의사 출신의 교수예요. 의사가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분은 동물만 가지고 실험을 하고 뭐 연구를 하는 분이지 사람의 인체 어떤 걸 가지고는 연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분은 이제 뭐 교수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살았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전 세계가 그 인간의 배아 줄기세포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근데 자기가 딱 그걸 들어보니까, 이거 내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많이 했던 건데, 성공한 건데, 이랬다 그래요. 이게 이제 무슨 운명이 장난인가 몰라도. 그렇고 이 양반이 이제 동물로는 자기가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사람 그걸 갖고는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뉴스를 듣고는 이분이, 오늘은 성공했었는데, 그래가지고는, 난자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수의사이기 때문에 난자를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들하고 또 산부인과 병원하고 어떻게 협조를 해가지고는 거기서 난자를 갖다가 조달을 받아가지고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그 미즈메디 그 당시 산부인과라고 그 노승일이가 그 뭐 원장인가 막 그랬던 그쪽으로 닿았나 봐 연이. 그래가지고는 그쪽에서 그 이제 산부인과 병원에는 불임 임신 뭐 불임 그런 부부들을 위해서 어떻게 정자나 난자를 이렇게 뭐 보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무슨 임신하라 그러지? 그 뭐 인공수정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갖다가 그 태어나게 하고 이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난자를 과배란이라 그러죠. 조금 많이 나게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고 이제 이런 뭐 난자 은행 이런 식으로까지 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게 난자 그런 게 뭐 한 6개월 지나면 이게 이제 뭐 쓱 썩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남는 거는 뭐 냉동 닭있잖아 또 이제 그냥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못 쓰게 돼서 버리나 보다. 결국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산부인과 병원에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내가 이거 연구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난자를 나는 뭐 구할 수 없으니까 좀 줄 수 있느냐 이래갖고 이제 조금씩 얻어가지고 자기 연구를 했나 봐요. 했는데 이 사람은 그 난자를 가지고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만들어냈어요. 이 소문이 나니까 막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당연하죠. 누구나 다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거에 한국에 있는 어떤 수의사가 만들어냈다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연구 같은 거 하는 것도 사람의 인체를 가지고 하면 굉장히 위험부담이 많잖아요. 참 사고 날 경우에 큰일 나는데 수의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동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모르모터 같은 경우 뭐 하다 보면 죽고 하잖아요. 물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뭐 죄를 지내주지만 그만큼 그게 막 모르모터 한 마리 뭐 죽었다 그래서 막 뉴스에 나오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 조건 때문인지는 몰라도 좀 자유로웠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실험도 해볼 수 있었고 그런 결과 덕분에 이분이 이제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체세포 저기 유래된 그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만들어냈어요. 다시 말할게요. 채소본 것보다 하여튼 조심해야 된다. 황우석 박사가 세계 최초로 2005년인가 뭐 4년에 인간 복제 배아 복제 줄기 세포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이 소문이 나니까 이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막.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줄기세포의 가치가 뭐 400존이 20년 전이에요. 400존이 막 익하는 소리도 나오고 그랬는데 세계가 떠들썩하고 뭐 우리나라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때인데 막 자 또 뭐 새로운 뭔가 좋은 게 생겨가지고 이제 뭐 분위기가 띄우고 뭐 이래 됐었나 봐요. 그랬는데 지금부터 제가 이제 등장 인물을 이제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그랬는데
미국에 있는 그 유택의 미국인인 세튼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막 우리나라를 찾아와요. 황우석 박사를 만나러 와. 그게 와가지고는 황우석 박사한테 막 친구여, 뭐 형제여 싸면서 막 끌어안고 막 섹시를 했겠죠. 반갑다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알고 보니까 자기 깐에는 그 당시에 그 배아줄기 세포 연구에는 자기가 세계적인 근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서 이 사람이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은, 내가 해보니까, 인간 배아복제 줄기세포를 만든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한민국에서 황우석 박사가 했다니까 깜짝 놀라고 이 사람이 뛰어온 거지 뭐. 이게 한마디로 뭐 한 수 배우고 싶어서 오기도 하고 뭐 다양한 감정이 있었겠죠. 그래갖고 이제 왔어요. 실제로 황우석 박사 하는 걸 보고 자기도 깜짝 놀랐나 보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다 돌아간 게 아니고 저기 눌러 붙어가지고 자기가 배우고 뭐 했다고. 근데 또 황우석 박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잘 몰랐지만 세턴이라는 이 존재가 그 생명공학이라는 이쪽 분야에서 또 세계적인 또 근위자로 인정을 받고 또 영향력도 막강했대요. 그래서 황우석 박사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평소 같으면은 세턴하고 눈도 못 맞춘대. 세턴이 눈만 한번 맞춰줘도 막 감지덕지해야 될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막 하니까 업됐을 거 아니에요. 기분이 막 좋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 막 인연을 맺었고 그 다음에 한편에서는 또 미즈메디 산부인과 이것도 중요합니다. 산부인과하고 노성이라는 이름 그쪽하고도 인연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배아줄기세포를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전체가 12개가 됐어요. 12개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황우석 박사는 배아줄기세포는 잘 만들어내는데 그 다음 단계 그걸 배양을 하고 그걸 키우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는 워낙에 바쁘고 하니까 산부인과 병원에다가 위임을 했어요. 당신네들이 그럼 이분은 해달라. 나는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어서 공급해 줄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난자를 공급해 주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줄기세포를 배양을 하고 배양이라는 걸 키워가지고 분해시킨다는 거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세트나하고 미즈메디 산부인과하고 같이 손을 잡고는 뭘 했냐면은 논문 제작하는 걸 갖다가 하기로 했나 봐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황우석 박사는 이제 막 신났지 막 계속 막 줄기세포 하나 만든 거 순간에 그 다음에 12개까지 만드는 동안에 막 하나 만들 때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갖다가 그 뭐지 그 계속 병원으로 남겨주고 그걸 분할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우리가 이 논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국제 학술지 네이처지라는 이런 데 보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인정을 받자 막 일이 됐겠죠. 그래 가지고는 그 첫 번째 만든 배아줄기 세포는 어딘가에다가 맡겨놨어요. 그 다음에 미즈메디 산부인과에는 두 번째 만든 것부터 11개를 보낸 거예요. 한 개는 다른 데서 보내놨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논문을 네이처지에 그 하우스 박사는 이제 그 논문 그쪽에는 뭐 신경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계속 만들어서 보내고 확인해가지고 진짜 맞나 안 맞나 그것만 해가지고 보내다 보니까 논문에 그 참여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 네이처지에 이제 보낼 때가 다 돼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총괄하는 그 감독 입장에서 논문을 갖다 이제 검토를 해봤나 봐요. 했더니만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줄기세포를 만들었으니까 그 과정을 갖다가 논문을 한 거는 다 사실이야. 그래서 보니까 논문에 문자로 된 거는 다 사실인데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홍길스락 하는 사람의 그 쪽에는 홍길스의 그 세포 사진을 붙여야 되고
또 길동이한테는 길동이 글 붙여야 되고 뭐 길남이 거는 길남이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길동이한테 길스 그 뭐지 세포 사진이 있고 또 길스한테는 또 뭐 길남이 또 뭐 사진 이게 엉망이 된 거예요. 사진을 갖다가 막 엉터리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한 거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다시 해야 된다 이랬는데 그 세틴이라는 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그 네이처지에 보낼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더 이상 시간 여유가 없다. 그러고 이런 일은 세계적으로 다반사다. 일단은 뭐 특허인가 아니면 인정을 받고 나서 수정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나 봐요. 그리고 또 한국 사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도 지금 없고 뭐 이미 늦어가지고 그다음에 또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고 뭐 영향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말 하니까 또 말하자면 세트가 좀 까진 사람이고 이제 우리 한국수 박사는 그 당시에 좀 촌티난 사람 스타일이 순진하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이제 크게 뭐 그래 뭐 나중에 그러면 그거는 뭐 사진 고치고 하면 되겠지 이 생각으로 그냥 넘겨놨어요. 그래가지고 또 네이처에서도 뭐 저기 진짜 뭐 세트 말대로 뭐 크게 문제 안 삼지 않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논문이 조작됐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먼저 터뜨린 거야 누군가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실을. 그래가지고는 뭐 MBC PD 수첩 이런 데서도 막 들고 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찌 됐냐면은 네이처는 우리나라 그게 아니잖아. 코드 입장에서야 뭐 저거 나라에서 뭐 가짜락 하고 뭐 취소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 그럼 우리 취소할게. 취소한 거야. 속으로 뭐 등신 같은 것도 그랬겠지. 저거 나라 그걸 갖다가 뭐 까발려가지고는 저거 손해보지 하냐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뭐. 그리고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번진 거예요 이게. 실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놓고는 뭐라 하냐면은 하우스가 논문 조작했다고 이제 이거 막 버트리는 거야. 하우스가 바보입니까 논문을 조작하게? 제일 중요한 뭡니까? 논문이 아니에요. 논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제일 중요해. 이 사람이 물건 하나 만들었으면 그걸 끝이야. 논문 없어도 돼. 줄이 세번 만들었어 세계 최초로. 그건 사실이야. 그거 진짜 믿게 그게 확인해보 검사해보 아무리 해봐도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12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논문 안 만들어도 돼. 그런데 그 이제 세계적인 그런 뭐 인정을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세트이라카 사람의 건조가 있었겠죠. 그래 그걸 발표라고 했는데 그 논문을 방금 내가 말했듯이 이 사람은 논문 조작하려 지시한 적도 없고 지시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논문이라는 게 내가 그걸 만들었으면 그 만든 과정을 그대로 사실대로 찍었고 사진 찍을 좀 사진 붙이기는 제대로 붙이면 되는데 내가 그 하고서 박사 바보라고 자기가 막 다 만들어 놓고 물건 있고 그걸 과정을 다 문서로는 다 해놨는데 사진을 자기가 그럼 일부러 막 바꿔치기 해가지고 막 엉터리 붙일 이유가 없잖아 그게. 말이 안 돼서 무슨 되잖아 이게. 근데도 뭐 언론에서 마치 막 하우제이가 논문 조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조금만 이제 알아본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건 뭐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 된 상태에서 이게 막 우리나라에서는 막 신났어 보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배고픈 거를 잘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는 말이야. 뭐 할 때마다 그런 말 하거든. 이재명 씨 같은 경우 보면은 기득권들이 막 배 아파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다. 하우스 박사도 그 당시 뭐 세계적인 스타로 되니까 막 특히 의료계 쪽에서는 뭐, 저거는 수의사가 저렇게 하는데 저거 자주 당하고 막 다 그렇게 내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우스에 갔다고 막 저런지 막 까내리려고 다들 난리를 치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이고 막 서울대에서도 뭐 아유, 하우세이가 뭐 만든 줄기세포는 별거 아니다. 뭐, 영국에 뭐도 뭐, 거기 뭐, 이식으로 하고, 아주 너무 나쁜 놈들이 많더라고. 그래가 된 상태에서 황구석 박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때 이제 노성일이 또 나와가지고, 뭐, 줄기세가 없다느니, 뭐, 그 나중에 가만히 보면은, 그 세튼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걔하고 미즈메디 산부인과 엄마가 있어. 왜냐하면은 미 국립보건원에서 그 미즈메디 산부인과에다가 뭐 줄기세포 연구 이쪽에 그 뭐 연구하는 그 병원을 이래 가지고 그 네이버 치면 나와요. 그게 기사가 나오는데 연간 뭐 130만 달러를 갖다가 뭐 지원한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거기는 황우석 이름이 안 나오고 노성일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미지메디 병원에서 하는 걸 해가지고 그 수혜자를 좀 이상하지 않냐고요. 이게 지금 내가 이게 네이버에 띄워놨는데 뭐 메디칼 타임즈 이런 거 보니까 미지메디 병원은 미국 국방보건원으로부터 내가 지금 띄워놨다고 연간 뭐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위하여 비용으로 뭐 향후 뭐 3년간 32만 5천 뭐 몇 달러를 갖다가 지원받기로 이런 게 나오더라고. 이게 나 좀 지어졌는 줄 알았지만은 내가 10년도 더 전에 아직 남아 있더라고. 그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왜 저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일개 개인 산부인과 병원에다가 왜 이렇게 돈을 대주겠어요? 근데 이게 수상하더라고. 그리고 또 항우서의 그 논문 그 하는 뭐 그런 거 다 200원이잖아 이게. 논생일은 뭐 아직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자료 찾아보면 있나 보겠는데 대전에 있는 뭐 연구원에 노생일은 뭐 주기세 뭐 하나도 없다 하고 이랬는데 주기세 몇 개 가져가지고 거기서 뭐 이 다음 단계를 어떻게 되는지 참 알아봐달라고 하고 하는 그런 또 그 뉴스에 또 그게 잡혔었어요 그때.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그 MBC에서는 또 엄기영이가 뭐 나와가지고 뭐 국민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막 싸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 줄기세포가 뭐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하면서 뭐 맞아 엄숙하게 막 그거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줄기세포 하나도 없는 걸 됐어 이제. 그 상호에서 이제 사기꾼이 됐고 그랬는데 상호에서 이제 억울하지. 그래가지고 상호에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어. 자기가 먼저 이제 난 억울하다. 법원에서 가리자. 내가 나쁜 놈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그 특허도 신청을 했어요. 미국, 캐나다 뭐 이런 데 이제 특허 신청도 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뭐 그래 하면서 또 이 사람은 또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래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주기세포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11개 중에서 몇 개는 뭐 어디로 빼돌려주고 뭐 어디로 빼돌려주고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 뭐 특히 뭐 세턴 같은 경우도 지가 막 그 미국 특허청에다가 지가 한 거 그치 막 그 특허 신청 대놓고 그랬어요. 배아줄기 세포에 관해서. 근데 참 다행인 건 미국에서는 세턴이 먼저 해놓고 저 나라 사람이잖아 말하자면 국적으로는 그거 했는데도 계속 특허를 안 내주다가 나중에 항우석 박사가 내니까 뒤에 한 항우석 박사한테 특허를 내줬어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했는데 8년 정도 걸렸어요. 이게 줄기세포 소송이 8년 정도 걸렸는데 1심에서부터 대법원 3심까지 항우석 박사 다 이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항우석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지. 사기꾼도 아니라는 거지. 다 벗어났어요. 그러면은 온 나라 뉴스에서 항우석이 사기꾼이라 할 때처럼 막 난리가 나야 되는데 항우석 박사가 이기고 나니까 잠잠해요. 잠잠해.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잖아요. 그리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항우석 박사 가면 뭐 논문 조작이니 논문 조작 그 사람이 바보니까 논문 조작하게 자기가 조작하는 순간 자기가 바보가 되는데 자기는 확실한 물건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특허에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특허난 데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안 내주려고 안 내려고 애를 쓰다가 다른 나라 내주기 할 수 없이 내준 거예요. 캐나다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사기꾼을 할 때 캐나다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항우석 박사는 줄기세포를 만드는 그 논문 만드는 방법을 논문으로 저기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방법을 하면 논문대로 하면 실제로 줄기세포가 만들어졌다. 이래가지고 만드는 과정을 한 특허를 방법론 특허라
거라고,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래서 만든 게 이거 있다. 그래서 물질 특허하고 방급 특허가 이 두 가지 다 획득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면은, 방법대로 하면은 주기세포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그래서 만들어진 주기세포가 있다는 걸 우리 캐나다 정부는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특허를 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캐나다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서 또 방법 특허하고 물질 특허를 다 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참 있다 우리나라는 낸 뒤늦게서 이제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도 우리도 황우세이가 이거 한 걸 갖다 인정한다, 이래 된 거예요. 그 허송세일이 몇 년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가면은 국립보건원이 있어요. 지금 이름이 약간 바뀐 것 같기도 한데, 뭐 그게 언제는 모르겠다만은 지금은 국립보건연구원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국립보건이었습니다. 거기 가면은 뭐 줄기세포 보관 뭐 현황인가 이런 게 있어요. 등록 현황. 그 우리나라 석약에 줄기세포를 만들면은 국립보건에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분명히 황우석 박사가 만든 비아줄기세포라고 해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더 대단한 거는 황우석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로 동물 개를 갖고 실험을 해보니까 정말 막 기어다니던 개가 막 어느 순간에 이게 막 뛰어다닐 정도가 되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지금은 그리고 이게 줄기세포는 무한 정식이 된대요. 무한 정식. 이게 계속 늘어나가지고는 지금은 어떤 단계까지 왔냐면은 줄기세포 이 사람이 생각하니까 줄기세포가 없다고 자기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일 처음에 만든 NT1이라는 줄기세포는 다른 데, 자기가 이야기잖아 아까 다른 데다 맡긴 거야 이 사람이.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쪽 가보니까 맞는 거야 그게. 그래서 12개 중에서 다른 거는 다 뭐 일이 없어지고 없어졌는데 한 개가 남아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난 거야. 그걸 특허 나내고 된 거예요. 참 파란만장하지.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원래는 지금쯤이면 우리나라가 참 줄기세포 전 세계 줄기세포 허브가 돼가지고 막 제주도에 병원도 짓고 해서 외국에서 뭐 치료받으러 오고 막 이렇게 다 돼 있었는데 다 물 건너갔죠.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잘난 척 하던 박사니 무슨 하던 그쪽 분야 애들은 뭘 했는지 아직까지도 황우석 박사보다 앞서가는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뒤쳐가 있어요, 황우석 박사를 빼면은. 그리고 이명박 때인가 뭐 박근혜 때인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황우석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 등록도 되고 다 해서 연구할 수 있게 되나 했는데, 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대한민국에서 난자를 가지고 비아줄기세포로 연구를 하면은 벌금형도 없는 그 형사법으로 구속을 시킨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거 황우석 박사 말고는 그거 할 사람도 없는 거 보면은 황 박사를 개나기서 만든 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고 황 박사는 그래도 워낙에 실력을 인정받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기꾼이 머니카면서 했는데도 이 사람은 우리나라 떠나가지고 떠난 게 아니라 막 기빈으로 모셔가지고 막 러시아에서 불러가지고 가고 막 몇 년 거기서 연구하고 또 러시아 사람들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중국에서도 좀 있었나 보더라고 하고, 지금은 그 원래 서울에 거기서 이 사람 연구소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다 떠나가 다 싣고 가가지고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지금 그 나라에서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그 나라 인물들을 키우고 가르쳐주고 키우고 그 다음에 막 연구하는 거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다 하고. 우리나라는 뭐 개털이죠. 그 훌륭한 사람 갖다가 사기꾼 만들어 놓고 뭐 이게 계략적인 그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은 과학 쪽에서는 초기술 면에서는 초격차라는 말이 있어요. 초격차.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1등과 2등의 차이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기술차가 초격차라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섬유업계 중에 하나가 보면은 그런 초격차의 기업으로서 아주 그 잘 나가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황우석 박사 그 같은 경우는 개복제를 잘하잖아요. 이 개복제에서도 황우석 박사는 초격차의 수준이에요. 전 세계에서 아무리 따려도 안 돼. 그래서 뭐 보면은 미국에서 뭐 한때 뭐 개 한 마리 만드는 복제했다고 막 난리 났었는데 그걸 끝이야. 우리나라에서도 뭐 서울대 무슨 뭐 그쪽인가에서 뭐 개 복제했다고 막 난리 났는데 그걸 끝이야. 근데 황우석 팀은 어떠냐면은 전 세계에서 개를 복제할 수 있는 나라가 두 나라밖에 우리나라하고 미국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황 박사만 제대로 하고 있는데 황 박사는 몇 년 전에 2,000마리 이상을 갖다가 복제했대. 2,000마리 이상을. 2,000마리 이상을 복제해서 그걸 갖다가 그 개 주인들 개를 갖다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돈을 받고 원래 뭐 돈 받고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공급을 해주고 지금은 뭐 한 3,000마리 했지 싶어요. 내 생각에도 뭐 그 정도로 그 실력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럼 황우석 박사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황우석 박사 아주 뭐 나쁜 사람으로 막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쪽은 하나 있는데 천만에 반대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논문 저격 타지 않았고 그 다른 쪽에서 한 걸 다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다 뒤집어 썼어요. 자기가 이런 사람 드뭅니다. 자기가 다 뒤집어 썼어요. 내가 다 책임을 지고 안고 가겠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하루빨리 지금 생명윤리법이라는 걸 갖다가 다 폐기시키고 황 박사 자유롭게 연구하시게 해가지고 그 사람 나이 이제 70 몇 살 됐잖아요. 70이 넘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 더 빨리 우리나라로 다시 모셔와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후학도 기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는 뭐 참 뭐 이익하고 있으니 아직까지도 뭐 사기꾼이니 아니니 이익하니까 답답해서 내가 이런 거 찍어보는 거예요. 네. 일단 이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나라에서 천재들이 나타나면은 배아파하지 말고 좀 같이 도와가지고 더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좀 분들이 꼈으면 좋겠어요. 배아파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최동석 소장님은 뭐 이걸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은 또 뭐 다른 분들도 금민내라든지 이런 쪽에 본 사람들이 있으면은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우리 소장님 큰 인물이 될 것 같아서 나중에 괜히 이런 잘 모르고 하면 아무리 던지 말이 나중에 또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을까 그래서 이런 걸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저 소장님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